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계절 변화에 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115년 만에 지구온난화가 지금 추세대로 가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16년 동안 제주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195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네, 저희 청정에너지연구센터는요, 탄소 자원화를 통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청정한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환원하여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연료나 고부가치 화합물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또는 이제 바이오매스 물질을 이용해서 식물로부터 변환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의 화합물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간단한 화합물, CU1의 간단한 화합물들을 화학 공정들을 통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의 화합물을 생산하는 그런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청정에너지연구센터는 태양광을 이용하거나 바이오물질을 이용하거나 이제 카본의 간단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고부가 가치 화합물을 합성을 하는데, 이번에 한 연구는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환원할 때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환원할 때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태양광 에너지를 태양 전지로 전환할 때 전기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고, 이런 신재생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환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도 청정하다는 그런 전체 스코프에도 맞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때 이제 고부가 가치 화합물로 쓸 수 있는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이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쪽 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적게 되어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산화탄소의 전기화학 촉매 개발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좀 더 비싼 물질을 가지고 전환해서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촉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좀 더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은을 이용하는 연구를 하고, 또한 이제 합성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저렴하게 합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서 연구가 되지 않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활성을 좋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고자 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은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촉매 재사용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최대한 나중에 상용화가 됐다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개발한 은나노 촉매나 이런 이산화탄소 환원의 전기화학 촉매 전반적으로 해서 안정성이 많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에 있어서는 조금 언급하기 이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전의 촉매들 같은 경우는 20-30분 이내에 이산화탄소를 환원하던 촉매 활성이 죽고 다른 부산물만 많이 생겨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5시간까지 안정성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정도에서 안정성을 얘기한 거지, 아직 촉매의 상업화에는 좀 많이 못 미치는 연구라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네, 부산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게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이고, 이제 그래서 그럼 결국에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산화 반응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촉매 효율이 너무 좋아서 딱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만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고 물이 산화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산소만 생성되기 때문에 전혀 위험한 게 없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부산물이 더 생긴다고 해도 수소를 가지고 해서 물이 생기는 정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톡식한 부산물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 총회가 100% 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한 물질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성물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측정하는 한계에서는 대부분이 CO고 한 8, 90%가 이제 CO고 나머지는 이제 수소가 생성되고 있는데 이 수소도 뭐 연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적은 미량의 뭐 어떤 퍼센트나 ppm 단위로서는 이제 뭐 다양한 뭐 에탄올이나 메탄올, 뭐 프로판 이런 유기 물질들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물질들이 톡식하다라고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은 아까 언급했듯이 금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은을 좀 사용한 면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기존에 또 은을 사용한 경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는 보통 기판을 사용한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나노 사이즈로 합성을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나노 합성 방법이 다양하게 좀 개발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는 이제 탄소 담지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은 나노 입자를 성장을 시키면서 하는 게 좀 더 독창적이고 저희 독자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은 나노 입자를 합성을 하고 탄소 담지체랑 섞은 다음에 전국으로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탄소 담지에 직접적으로 그 은 나노 입자를 기르게 됐죠. 이렇게 되면 원래 은 나노를 따로 합성하게 되면 이 위에 표면에 은 나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유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총매 활성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담지에 직접적으로 길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다른 차별이 있고 거기에 사용된 이제 저희가 그 연결 지지체로 사용된 앵커링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분자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면 결과 이 분자가 또 실버의 은 나노 입자하고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환원에 있어서 활성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공 광합성이라고 하면 진짜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제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인류에게 필요한 고부가 가치의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을 인공 광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연구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산화탄소나 같은 탄소 쪽은 사용하지 않고 물만 분해서 수소로 생성하는 연구들을 했었고요. 네, 현재는 거기는 좀 효율적으로 만해서는 좀 많이 성장을 해서 기술이 좀 많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를 환원해서 직접적으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들 이런 뭐 물질들을 생성하려고 하는 연구들은 시도는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성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고 최근 들어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인공화합성 분야에 있어서 연구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를 환원해서 직접적으로 탄화수소 화합물들을 고부가 가치 화합물들을 생성하는 쪽으로 연구가 더 진행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 더 활용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사람들의 관심도 연구하려는 그 가치도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또 이산화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 화학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또 마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서 많은 관심으로 국가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면 뭐 최종적으로 태양전지처럼 뭐 태양광 연료 합성 장치 이런 식으로 돼서 상업화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는 일을 하는 거고 또 가정에서는 이제 아기의 엄마이기 때문에 직장 워킹맘으로서 이제 살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 생활도 잘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연구도 잘하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또 가정도 좀 많이 균형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특히 가족이 아기들이 어려서 이제 가족 구성원의 건강, 개인의 건강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었을 때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강조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 본인만의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 그게 없어요. 제가 원래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워킹맘으로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일도 잘 하면서 또 가정도 생활 잘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기도 했는데 다들 딱히 답은 없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의미로 저한테 드리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맞는 답은 없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시도해보고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그냥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학창 시절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가 생각나는 학교에서는 다 이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많고 또 가족과는 일단 집과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내 친구들하고 뭐 학교 선후배들하고 뭐 어떻게 지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소소하게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학창 시절이 학교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좀 단조로운 면들이 좀 많이 있었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모범생이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서 그 안에서는 또 이런 거 저런 걸 좀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일단 그 틀을 많이 벗어나지 못했었던 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학창시절의 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동아리 같은 걸 하실 때 혹시 어떤 동아리 같은 걸 하셨는지? 저는 뭐 동아리는 풍물 동아리를 했었었고, 네, 그래서 그냥 동아리 활동을 한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대학교 활동하면서는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게 재미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대전에 있었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서울에서처럼 다양하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또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뭐 등하교 시간에 누구를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학생들만 볼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다른 타 대학교 학생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고 그랬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었고 또 방학이 되면 그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쪽으로 해서 풍물 쪽으로 한 학생들이 전수관에 가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나 이쪽만 학생들을 봤었었는데 좀 다양한 전공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그런 면이 좀 재미있었었고 그래도 많이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 그 이외에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가 과학자이긴 했었었는데 그때 항상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냥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진득하게 뭔가를 하나 할 수 있으면 그게 과학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증을 오래 내지 않으면서 근데 좀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면서 봤던 과학자는 오히려 창의적인 사고도 또 많이 필요도 하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항상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항상 실패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또 경험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 좀 뭐 학교에서 칭찬을 받는다던가 좀 열심히 잘했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너무 격려만 많이 해주고 칭찬만 많이 해준 경향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뭘 잘 못했을 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인드에서 좀 그런 거에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자기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실패했을 때도 뭐 별거 아니다라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서 자기가 잘한다 해서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잘한다라고 하는 쉬운 길만 선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활적인 면들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좀 더 경험을 해보는 것들이 결국엔 또 연구를 할 때도 연구는 한 실험실에 계속 있게 되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적인 면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 과학자로서 가려고 할 때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과학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롱텀의 그런 골이 확실하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목표가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경험한 게 너무 적어서 잘 모른다면, 앞으로 할 분야에 대해 잘 모른다면 주변의 조언을 좀 많이 얻어서 그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잡으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싶거나 실패했다라고 좌절할 때도 나의 목표가 뭐다라는 게 있으면 좀 더 잘 진행돼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미래 설계를 좀 잘 해놓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 키스 대학생 서포터즈 얘기를 들었을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 연구에 대해서만 소개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또 다른 면들도 또 물어보기도 해서 좀 제가 평소에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갔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한 번씩 했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런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기회를 주어서 좀 서포터들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